자, 우리가 이제 고체지구를 이제 마무리하고 챕터 7 수권 유체지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현재 지구상의 물 하네요. 지구상의 물 대부분 어디 있죠? 바다. 염수에 있네요. 그래서 담수라고 하는 양은 뭐 극히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담수에서 제일 많은 양은 또 누굴까요? 빙하. 빙하네요. 지하수하고 호수, 강물은 누가 더 많나요? 지하수. 네, 지하수가 좀 더 많겠고요. 그래서 인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해야 호수라든지 하천. 강의 물은 극히 소량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야? 114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요 빙하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기후, 과거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빙하로 가는 것은 물이 얼은 겁니까? 하면 그렇지 않죠. 눈이 쌓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빙하 속 공기를 통해서 그 빙하에 옛날에 어떤 공기가 주성분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빙하를 구성하는 물의 산소 동위원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다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네. 두 페이지에 걸쳐서 숙번에 있는 내용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 물의 거의 98%에 해당하는 염수, 요놈의 성질을 좀 알아볼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해수의 성질을 볼 텐데요. 1번 물리적 성질 한번 살펴봅시다. 물리적 성질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을까? 화학적. 화학적 성질도 있겠죠? 오, 맞췄어. 물리적 성질로서 X축 수심에 따른 Y축 수온의 변화를 한번 볼까 합니다. 해수에서 수심에 따라서 수온의 모습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각각 혼합층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수온 약층. 약층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심해층. 심해층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지다 하더라도 물의 혼합이 잘 되다 보니까 수온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여기를 혼합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이 과정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잘 발달된 두껍게 잘 발달된 지역은 저위도겠습니까? 중위도겠습니까? 중위도. 중위도가 바람이 좀 더 강하다 할 수 있겠다고요. 반면 수온약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약하다 할 때 약자예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이게 X축이에요.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걸 우리는 수온약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층은 굉장히 안정한 층이에요. 안정하다는 것은 혼합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혼합이 잘 안 된다 하겠다고요. 상대적으로 수온약층의 좀 더 수심이 얕은 쪽을 보면 수온이 높아요. 여기는 밀도가 작고요. 반면 아래쪽으로 수온이 낮네요. 밀도가 커요. 그래서 혼합이 잘 안 되는. 그래서 표층과 심층 사이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층이 바로 이 수온약층이에요. 그렇다면 이 수온약층은 어떤 타입이 잘 발달되겠습니까? 하네요. 1번 타입 흰색으로 썼습니다. 2번 타입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누가 더 발달됩니까? 수온약층의 발달 정도는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잘 발달됩니까? 2번. 2번이 잘 발달되겠죠. 왜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더 급격하게 내려가는 건 수온이 더 급격하게 내려가는 건 이쪽이죠. 네. 기울기가 더 급한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더 큰 거예요. 이게 수심이 X축이고요. 수온이 Y축이에요. 90도 꺾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수온약층이 발달되는 타입은 다시 한 번 더. 3번 타입일까요?
4번 타입일까요? 3번 3번 타입. 4번 수심이 4번.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이게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얇은 4번이 더 잘 발달된 타입이에요. 세상에는 무조건 두꺼워야 발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얇아야 더 잘 발달되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약층이 잘 발달되겠다는 것은 표층 수온이 높고 또는 수온약층 두께가 얇은 게 더 잘 발달되는 때요. 요거는 저위도와 중위도를 비교해 볼 때 저위도 쪽이 더 얇게 표층 수온이 더 높으면서 발달되어 있는 타입이다 하겠다고요. 반면 지구의 해수의 대부분요 심해층이에요. 이거는 계절 또는 위도별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적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버한다면 저위도는 혼합층이 얇게 수온작층이 얇게 잘 발달되면서 가는 이게 저위도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중위도는 혼합층이 두껍게 수온약층 별로 없고 여기가 이제 중위도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반면 고위도마다는 어떻습니까? 위나 아래가 다 차가운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건 고위도 바다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X축 수심에 따른 Y축 수온의 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물리적 특징으로서 수온 얘기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 화학적 성질로서 가장 기본 특징은 아무래도 염분되겠죠. 염분은 단위를 퍼밀로 쓰시든지 아니면 PSU 단위로 쓰시면 되는데요. 퍼센트가 아니고 퍼밀이에요.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염료의 총량을 우리는 염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지구 전체 염수의 평균 염분은 평균 염분은 35 PSU 또는 35 퍼밀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평균이랬어요. 그렇다면 염분이 평상시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좀 더 낮게 나오는 어떤 타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네요. 비대해지는 거, 증발되는 거 누가 더 많아야 염분이 높겠습니까? 증발량이 더 크면 되겠죠. 누구보다? 강수량보다요. 그럼 반대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으면 염분이 낮아질 것이겠습니다. 이런 쪽은 고위도입니까? 다시 이쪽은 저위도하고 중위도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겠습니까? 하면 중위도 쪽이 좀 더 크겠죠. 증발량이 많은 것은 저위도, 중위도를 볼 때 저위도 쪽이다 하겠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도 생각하면 와 열사의 사막이 생각날 수 있지만 실제로 적도 쪽은 열대 우림이에요. 비 엄청 와요. 위도 한 20에서 30도 또는 한 40도 위도 30도 인근에서 전 세계에 대규모 사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바닷물이 경우에 따라서 얼기도 하고 얼었던 물이 녹기도 하네요. 바닷물이 어는 걸 결빙이라 하는데요. 이 결빙 시 물만 얼어요. 소금기는 바깥으로 삐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연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결빙시라면 낮아져요. 높아져요. 예, 결빙 바닷물이 얼면 그러면 염분이 낮으려면 해빙. 그렇지 해빙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서 해빙이 더 많아지면 합니다. 해빙이 더 많아지니까 물의 밀도가 염분이 낮아지고 염분이 낮아지니까 물의 밀도가 작아져요. 그럼 심해로 내려가는 심층순환이 잘 안 돼 하는 그러다 보니까 표층순환도 잘 안 돼 하는 그런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기후재난 영화 투모로우라는 영화입니다. 봤어요. 뒤집었는데. 예, 그리고 하천수 이율이 많다면 염분이 낮아질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해수에서 제일 많은 놈은 Cl-가 제일 많고요. 뭐 나트륨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반면 호수나 강에 제일 많은 염분은 뭘까? 뭐 있습니까? 근데 HCO3- 탄산수소이온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정해 주십시오. 그 외에 X축 수심에 따른 O2 대가로 이건 용존산소를 얘기해요. 용존산소는 뭐 이런 그림이 나온다든지 역시 수심에 따른 CO2 이산탄소의 농도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대략 한 4 ppm 정도 되고 이쪽은 한 40 ppm 정도 됩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2F에서는 별로 다를 일은 없을 거예요. 3F에서 많이 다뤄요. 근데 저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뭐가 다른? 이산탄소하고 산소. 아. 표층에 산소가 많은 이유는 당연히 표층에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광합성이기 때문이고요. 이산탄소가 줄어든 것도 역시 광합성인 이산탄소를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층하니까 산소 농도가 다시 살짝 올라가는 것은 심층순환 때문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의 연구 중에 하나가 뭐 망간 단계 같은 그런 놈들이 화학 전지 역할을 하면서 산소를 방출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제시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그거는 아직 당장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 해수의 성질 페이지 116, 7쪽에 보시면 예, 뭐 해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몇 줄? 116, 117. 저기 염수에 저거 나트륨 왼쪽에 있는 게 CL- 염화이온. 아. 그럼 세 번째, 우리나라 부근을 해수의 성질을 한번 볼까 하겠네요. 수온을 보겠습니다. 수온은 여름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수온, 동일한 위도의 서해안과 동해안 누가 수온이 더 높을까요? 서해안이 더 높아요. 네. 아, 동해가 더 수심이 마찬가지 겨울의 수온은 어떨까요? 하겠네요. 이번에도 서. 역시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진다면 왜 서해안이 더 낮아요? 동해가 더 깊어서. 왜 예, 서해안은 물의 양이
저거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역시 서해안과 동해안을 보는데 이번엔 영문을 볼게요. 영문은 서해가 무조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서해는 온갖 아. 강물들이 잘 들어오기 황해. 때문입니다. 아, 황이란다. 이해됐습니까? 네. 영문은 서해 쪽이 더 낮습니다. 알겠습니까? 계절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영문은 항상 있나요? 네. 그렇다면 영문은 여름과 겨울을 어느 쪽이 영문이 더 높을까요? 겨울. 예, 겨울 쪽이 영문이 더 높죠. 왜 결빙이 여름에는 많아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예, 내려서. 강수량이 높아서. 많아서 이게 나요. 많을 깎아요. 네. 비가 많이 와서.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해수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물론 남해안은 어차피 저위도니까 항상 남해 쪽이 더 수온이 높죠. 염분도 남해 쪽의 염분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프로시아 해류 아, 요게 고염분의 난류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페이지 110 몇 페이지야 이게? 117쪽 그리고 118, 119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네요. 정리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간단하죠? 네. 중2 때 내신에 해수 나오나? 네. 그럴걸요? 어차피 이거 뭐 아마 여러분들 2학기 때 요거 내신 범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1학기 때 재수 좋게 먼저 하는 학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되셨나요? 네. 자, 119, 120 오늘은 횟수는 6개의 페이지에 걸쳐서 내용 정리되어 있네요. 문제 충분히 다 내용 정리 다 했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문제풀이 풀면 되겠습니다. 내용 간단하죠? 네. 스타트 하십시오.